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림 2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림 2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 그림 1에서 나왔던 이 약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처신, 텍솔, 노코다졸, 네, 펜벤다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빈크리스틴 이런 약물들이 나왔는데 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벤다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벤지미다졸 계열이죠. 벤지미다졸. 그래서 벤지미다졸은 이제 벤지미다졸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염기의 하나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이제 바이러스, 기생충, 그다음에 진균류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충제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코다졸은 기본적으로 항암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항암제. 지금 이 실험 데이터가 지금 항암제들하고 지금 펜벤다졸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들하고 같이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펜벤다졸이 항암제로서의 그 포텐셜이 강력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코다졸은 옹코다졸이라고도 부르죠. 옹코다졸. 그래서 역시 미세소관 억제제고요. 미세소관을 이루고 있는 그 알파, 베타 튜블린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감마까지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베타 튜블린의 결합을 해가지고 그 미세소관의 조립과 분해를 막는 방해해가지고 결국 세포가 유사 분열을 못하도록 해서 종양세포에서 그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그런 항암제죠. 그래서 노코다졸은 한마디로 미세소관 중합 방해하는 항종양제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벤지미다졸 카바마이트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 주기로 봤을 때는 항유사 분열제고요. 그래서 세포 분열 주기를 동기화 시킵니다. 그래서 G2하고 M 단계에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G2하고 M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G2가 끝나고 바로 마이토시스가 시작하는 직전 그 사이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코다졸을 처리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면은 대부분 유사분열기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고 바로 세포가 죽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노코다졸이 그 베타 튜블린에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 부위는 그 칼처신하고 결합 부위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합 부위에 가서 둘 다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주기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이토시스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 마이토시스 유사분열기 중에 그 메타페이스에는 진입을 못합니다. 이걸 처리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요 칼처신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칼처신은 이거 역시 유사분열 억제제죠. 유사분열 억제제고 그 다음에 식물유래 알카로이드 식물 호르몬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 혈관염, 건선, 아밀로이드증, 그 다음에 베체트병, 원발성, 쓸개관 경화, 그 다음에 피부 경화증에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칼처신이 이 펜벤다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칼처신이 그런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면 지금 같이 비교 실험된 이 펜벤다졸도 지금 그런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칼처신이 통풍에 효과가 있다면 이 펜벤다졸도 통풍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펜벤다졸 뿐만이 아니라 벤지미달졸류에 속하는 다른 구충제, 알벤다졸이나 뭐 플루벤다졸, 메벤다졸, 뭐 옥시벤다졸 이런 다졸류도 이 칼처신과 비슷한 질병에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빈크리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세소가 이제 불안정화제죠. 그래서 이제 빈크 알카로이드 계열에 속하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빈블러스틴, 비노렐빈, 빈데신, 빈푸나인, 뭐 에스트라무스틴, 칼처신, 콤브라타스타틴 하고 같은 그룹에 속하는 그 빈크 알카로이드 화합물이고 미세소관 불안정화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코다졸, 칼처신, 빈크스틴 요 세 가지는 이제 뭐 같은 계열인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베타튜블린에 결합을 하는데 베타튜블린의 그 다양한 부위에 결합을 하고요. 셋이 똑같이.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이크로 튜블 미세소관의 그 역학을 이제 억제하거나 마이크로 튜블의 그 마이크로 튜브를 디폴리머 시켜서 기능을 방해하는 거죠. 이 세 개 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속한 그 빈크 알카로이드 계열은 뭐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신생물 치료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드렸다시피 유사분열 정지 후에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 항암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들하고 펜벤다졸도 똑같이 그런 유사분열 정지를 시켜서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것 역시 펜벤다졸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암제들하고 지금 비교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그림 2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2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 A를 보시면은 펜벤다졸 처리한 그룹, 그 다음에 텍솔 처리, 베라파밀 처리한 세포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펜벤다졸이 과연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실험을 한 데이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A549 세포를 이용을 했는데요. A549 세포를 이용했는데 이 세포에다가 이 종양세포죠. 이 세포에다가 펜벤다졸을 처리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베라파밀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을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베라파밀이 뭐냐면은
PGP라는 그 당단백질이 나오는데 PGP는 뭐냐면은 MDR1 유전자가 코딩한 단백질인데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약물이 들어왔을 때 그 약물을 분해하는 이제 그런 분해를 해서 내성을 키우는 이제 그런 단백질이죠. 그래서 펜벤다졸하고 베라파밀을 처리했을 때 그 형광도를 보았는데요. 지금 베라파밀은 이제 PGP 억제제죠. PGP 억제를 한다는 거는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펜벤다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형광이 같다면 베라파밀하고 동일한 이니비터라고 판정이 되는데 똑같지 않고 컨트롤하고 똑같죠. 컨트롤 4로서 똑같죠. 지금 베라파밀 보면은 뭐 2배 이상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베라파밀에 똑같다면은 이니비터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컨트롤러로 똑같다. 이 그래프를 봐서는 펜벤다졸이 PGP를 저해하지 않는다. PGP의 이니비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육안으로 봐서는 자, 이 컨트롤하고 이 펜벤다졸의 형광도가 또 거의 이제 똑같은 걸로 이 그래프상에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베라팜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뭐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이 안 되는데 약간 좀 밝은 것 같죠. 이 기계로 측정했을 때는 2배 정도 더 밝다, 더 형광이 더 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지금 텍솔은 뭐 컨트롤하고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봐서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C의 데이터는 뭐냐면은 일단 세포를 A549 종양세포하고 H460 이 세포를 두 가지를 썼는데요. 자, 이쪽 축은 보면 셀의 그 증식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증식 셀의 프롤리퍼레이션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고, 이쪽은 컨트롤 그룹, 그 다음에 펜벤다졸 처리한 그룹, 그 다음에 베라팜이라고 펜벤다졸을 같이 이 세포에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컨트롤에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100으로 봐야 되겠죠. 100으로 잡고, 자, 펜벤다졸을 처리하니까 세포가 당연히 죽겠죠. 이만큼 죽겠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펜벤다졸이 세포를 못 자라게 했다는 거죠. 자, 이때 베라팜일하고 같이 섞었을 때도 베라팜일하고 펜벤다졸이 같이 투여했을 때도 펜벤다졸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죠. 지금 A549, 까만색이 A549 세포인데 A549 세포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지금 H460 세포에서는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뭐 더 자랐다는 얘기죠. 더 자랐긴 하지만은 별 차이가 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펜벤다졸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나 베라팜이라고 같이 처리했을 때나 세포가 자라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펜벤다졸이 PGP의 기질이 아니다. PGP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지금 뭐 얼른 이해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그림인데요. 단순하지만 이해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인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펜벤다졸이 세포에 종양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은 텍솔이나 뭐 이런 계열 약물들은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거든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물에도 교차 내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완치가 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텍솔, 그 다음에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이런 텍솔류, 그 다음에 빈카 알칼로이드 아까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 비노렐빈, 빈대신, 빈자 계열, 그 다음에 칼처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PGP 억제는 펜벤다졸 맥에 세포 사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펜벤다졸 10마이크로몰, 그 다음에 베라파밀도 10마이크로몰을 6시간 동안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데이터에서도 이 데이터에서는 역시 24시간 동안 10마이크로몰 베라파밀, 그 다음에 펜벤다졸은 1마이크로몰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베라파밀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PGP, 아까 말씀드린 대로 PGP 억제제입니다. 저해제입니다. 저해제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고혈압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혈심증 조절을 하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부정맥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구나 정맥 주사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칼슘 채널 통로를 차단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고혈압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세게 이렇게 펌프질 할 필요 없이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혈관 이완제입니다. 혈관 이완제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데, 요거 뭐 두통이나 저혈압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신부전자는 이제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임신부가 먹었을 때는 태아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치은이 붓는 치은 비대 유도를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림 2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펜벤다졸이 내성이 안 생긴다는 중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다음은 그림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은 그림 3인데요. 이 그림 3에서는 자, 보시면은 펜벤다졸이 사이클린 B1 수준의 조기 상승을 유발하고 유사 분열 정지를 유도합니다. 이런 설명이 붙었는데요. 자,
사이클린 B1의 수준은 조기 상승을 유발한다. 자, 그거를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콘트랄이고요. 여기는 펜벤다졸 처리한 것, 여기는 이제 칼처신을 처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8시간, 16시간,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사이클린 B1의 수준을 웨스턴 블라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CDK1 이렇게 그 세포 내에서 사이클린 B1하고 CDK1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세포 주기에서 G2기에서 마이토시스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되죠. 이 둘이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 유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APC 단백질이 이 사이클린 B1을 분해를 하게 되죠. 분해를 하게 되면은 세포 주기가 세포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죠. 그 마이토시스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걸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G1 페이스, S 페이스, G2 페이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토시스, 유사분열기죠. 그래서 요 전체를 인터페이스 간기라고 부르고 요 부분을 이제 유사분열기로 나누고죠. 그래서 유사분열에는 또 뭐 프로페이스, 메타페이스, 아나페이스, 텔로페이스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 각 세포 주기별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죠. 지원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G2 말단에 G2 말기에 체크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사분열기에 들어가서 이 중기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자, 항암제들이 세포 주기를 유사분열기에서 정지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정지를 시키는 이제 단백질은 P53 단백질이 이렇게 CDK를 정지를 시키죠. 정지를 시켜서 결국에는 셀 사이클을 정지시키는 어레스트하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P53 경찰 목장을 했는데 이 경찰이 체포를 한다. 셀 사이클을 체포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정지시킨다는 거죠. P53이.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세포 주기 G1 페이스부터 M 페이스까지 이런 세포 주기 동안에 발현되는 이런 그 사이클린들이 종류별로 다 다르죠. 자, 먼저 사이클린 D를 보시면은 사이클린 D는 이제 처음부터 G1 페이스부터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S 페이스에서 가장 피크를 보이는 그런 사이클린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린 E 같은 경우는 G1 페이스 중간부터 발현이 돼서 쭉 증가하다가 가장 피크일 때 이제 S 페이스 DNA 합성이 이제 신세시스가 일어나죠. 합성이 일어나죠. 자, 요때 가장 피크일 때 S 페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S 페이스가 끝나면서 사이클린 2도 가장 적어지는,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는.
자, 그리고 사이클린 A 같은 경우는 자, G1 페이스 중간 후반부터 발현이 시작돼서 S 페이스를 거쳐서 거의 피크에 도달했을 때가 G2기 한 뭐 초중반쯤 이때 가장 피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페이퍼에서 나오는 사이클린 B는 자 시작점이 S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S 페이스 초반부터 시작이 돼서 쭉 증가하다가 자 가장 피크일 때가 유사 분열기 마이토시스 이때가 들어가게 초입에 바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G2가 끝나자마자 바로 마이토시스 들어가기 직전 들어갈 때 이때가 가장 피크로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토시스가 시작이 되면 쭉 이제 점차 이제 APC가 사이클린 B1을 분해를 하겠죠. 분해를 하면서 농도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이토시스가 끝나는. 자, 요때 요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보면은 이제 뭐냐면 사이클린 B 그 다음에 파란색이 사이클린 D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린 A도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포 주기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상 세포에서 일어나는 사이클린들의 발현 정도죠. 발현과 이 세포 주기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마이토시스 유사분열기 끝에 가서는 세 가지 다 발현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이제 베이스에 까시고 한번 그림 3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53이 셀 사이클을 어레스트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자 보시면은 세포에다가 지금 펜벤다졸을 처리를 했더니 정상세포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에 비해서 자 갑자기 증가했죠. 사이클린 B1이 갑자기 증가를 했죠. 8시간 만에. 자 근데 저 컨트롤은 16시간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8시간이 빠른 거죠. 펜벤다졸이 8시간이 빠른 거죠. 빠르고 자 16시간 24시간 24시간 이때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이때가 피크니까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요 피크죠. 요 피크일 때가 마이토시스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요 사이가 피크일 수도 있고요. 요 사이가 피크일 수도 있고 32시간째는 줄어드는 거죠. 이때는 줄어들기 때문에 뭐 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중간쯤 되게 이렇게 되겠죠. 이 사이겠죠. 그리고 40시간까지도 나오고 자, 요 유지되는 시간이 최대 뭐 32시간 이전 그 다음에 이렇게 32시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졌을 때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자 24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컨트롤은 16시간 때부터 갑자기 피크로 나오죠. 나왔다가 24시간, 32시간 때까지도 일단 유지가 되죠. 짧게 이거 펜벤다졸보다는 짧게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칼철신이죠. 칼철신은 자 24시간 때가 굉장히 이제 갑자기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32시간이 이때 가장 두껍죠. 그러니까는 요때가 되겠죠. 요때 32시간일 때가 가장 피크죠. 요때가 MPS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요 사진 봐서는 요때 32시간에 MPS에 진입했다 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40시간 때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쯤 어디쯤 되겠죠. 이 중기쯤 되겠죠. 중기쯤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 16시간 때도 뭐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쯤 G2 보시면은 이따가 피크니까 적고 훨씬 적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 한 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쯤 되겠네요. 이렇게 그림상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사이에 있겠죠. G2기 그러니까 요 시간대는 G2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피크 이전에는 G2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대 8시간부터 24시간 요 사이 이 시간대는 G2기에 속한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펜벤다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 24시간이 피크 굉장히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G2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G2기에 속하긴 하는데 뭐 별 차이가 없네요. 8시간이나 뭐 24시간이나 이 밴드를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이 8시간에 8시간 때도 여기 피크 바로 진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시간대에 end포인트 시작점이 바로 8시간 바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32시간 때는 줄었지 않습니까? 자 줄었으니까 이때죠. 요쯤 되겠죠. 요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M페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M페이스가 시작됐다. 8시간에 M페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칼처신에서는 32시간대 이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두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에서는 보면은 이 사이클린 B1의 이 발현 정도가 뭐 여기서부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자, 이때부터 자, 그러면 end포인트 시작점이 어디겠느냐? 우선은 본격적인 진입은 24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격적인 진입은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요때가 24시간 요때가 컨트롤러이 24시간 때 진입하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16시간 대가 바로 요 지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16시간 대가 그렇다 본다면 이 펜벤다졸에 비해서 8시간이 늦은 거죠. 8시간 정도가 늦은 거죠. 마이토시드 진입하는 시간이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마이토시스로 가는 게 이 단독으로 사이클린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CDK1하고 같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을 해서 마이토시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펜벤다졸이 8시간. 이때부터 이제 바로 진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컨트롤에서는 16시간대. 이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진입이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이토시스로. 그러니까 이때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6시간. 그리고 이 펜벤다졸 처리한 그룹 쪽에서는 이미 0시간대부터 CDK1이 나와 있네요. 이 컨트롤에 비해서는 이게 미리 나와 있네요. CDK1이. 자, 그래서 이 유지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32시간 동안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비해 컨트라라는 한 이렇게 3개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자, 이 칼처신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나오죠. CDK1이 별로 안 나오죠. 별로 안 나옵니다. 이때 32시간대, 이때가 가장 많고, 그래서 마이토시스에 진입하는 세포는 적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은 좀 그렇고요. 컨트롤에 비해서는 펜벤다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칼초시는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 칼초신 처리한 데서는 왜 이렇게 적을까? 너무 톡식해서 다 세포들이 다 아까 그림 1에서 본 것처럼 다 죽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3차원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쪽은 사이클린 B1 발현 레벨이죠. 발현 레벨이고, 자, 이때는 시간이죠. 그리고 자, 요 맨 앞에 있는 요 그래프는 이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피크니까 24시간이죠. 이때가 마이토시스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요 시간대는 마이토스 진입 직전 요 시간대가 되는 거죠. 요 시간대가. 그랬다가 진입했다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쭉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때 바닥이죠. 그러니까 요 시간대가 40시간대니까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요 시간대가 되는 거죠. 요 시간대가 바닥권. 요 시간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펜벤다졸은 처리하자마자 지금 쭉 올라갔죠. 뭐가? 사이클린 B1 발현이 쭉 올라갔죠. 요 시간대가 보면 대충 몇 시간입니까 이게? 요 사이네 8시간. 자, 요때 요 시간이죠. 요 시간 8시간. 여기 8시간이죠. 요때 바로 피크로 올라갔죠. 피크로 올라가서 쭉 유지가 되죠. 현재까지 24시간까지 맞죠? 24시간 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쭉 유지가 되면서 24시간 이후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24시간 이후로 32시간에 걸쳐서 쭉 살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하고 마찬가지로 40시간 이후에 바닥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확실히 컨트롤에 비해서는 이 사이클린 B1이 발현이 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칼처신이 맨 뒤에 있는 건데 굉장히 늦죠. 쭉 늦다가 갑자기 이 시간대가 언제 피크냐면은 32시간대가 피크네요. 이때가 피크죠. 이때가 피크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때가 32시간대라는 거죠.
이때가 32간대고, 그래서 32간 이후에는 쭉 떨어지죠. 정도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48시간에서 거의 바닥이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48시간에. 그래서 세 개 다 공통적으로 지금 40시간 이후에는 두 개는 40시간 이후 확실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그래서 펜벤다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사이클린 B1 발현에 대해서. 그리고 칼초신은 민감하지가 않죠. 민감하지 않다기보다도 이미 뭐 많이 너무 독성이 강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세포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는데요. B가 그 다음에 그림 3B를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은 pH3를 이제 웨스턴 블라스를 한 건데요. pH3가 뭐냐면은 히스턴 pH3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유사분열 진전의 마커죠. 유사분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마커로 쓰이고 있는 히스턴 pH3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량을 해보면 지금 유사분열의 진전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콘트라 쪽에서는 자, 0시간에 맞네요. 자, 그리고 24시간대 많고, 자, 48시간대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펜벤다졸을 처리를 한 쪽은 보면은, 자, 12시간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대 피크가 됐네요. 그러면은, 요 시간대, 유사분열, 어레스트가 시작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세포 전부가 아니고 일부의 세포들에서, 유사분열 어레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분열에 들어간 세포들은, 유사분열 이제 막바지를 겪고, 요 시간 이후로, 24시간 이후로, 에포프토시스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포 사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요 pH3를 봤을 때는 유사분열이 진행이 되고 있다. 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시간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일부 셀드에서 12시간이면은 여기겠죠. 8시간하고 16시간 사이. 이때부터 이미, 한쪽에서는, 유사분열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pH3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진행에서 24시간 때, 가장 피크 타임이죠. 24시간. 그러면 이 시간대죠. 이 시간대 피크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고 그림 B2는, 시간대별로 이 pH3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본 건데요. 자, 까만색은 콘트라리고, 자, 흰색은 펜벤다졸인데, 12시간대에서 24시간 요 사이를 보면은, 지금 요때는 한 2.5 정도가 되고, 이쪽은 한 5가 안 되죠. 그래서 뭐 대략 한 뭐 2배 조금 안 되게 증가를 했고요. 펜벤다졸 처리한 쪽에서.
자,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지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게 지금 이거죠. 펜밴드 쪽에서, 그러니까 이 밴드가 지금 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밴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밴드가 좀 요 까만색 요 밴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12시간 때는 요 밴드, 요 그래프죠. 요거요. 12시간에서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컨트롤에서는 이쪽이고요. 자, 그리고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48시간 펜벤다절 처리한 48시간에서 이쪽이 더 두껍죠? 자, 지금 콘트랄 쪽은 좀 얇죠? 그런데 두꺼운데 그림이 좀 반대가 됐죠, 반대가. 자, 반대가 됐죠. 이게 요 크기가 이쪽으로 오고 이 까만색이 이 크기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림이 지금 데이터가 이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훨씬 두껍죠. 진하고 두껍죠. 그렇다면은 펜벤다졸 처리한 데서 이게 훨씬 더 이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자, 이 그림이 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림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림사에서는 설명을 잠깐 볼까요? 인간 NSCLC 세포에서 펜벤다졸에 대한 반응으로 세포 사멸이 뒤따르는 유사분열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SCS 이건 뭐야? 비소세포 폐암 세포란 얘기죠.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세포 주기를 겪고 있는 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역시 컨트롤, 펜벤다졸 처리한 그룹, 그 다음에 카이체신 처리한 그룹 봐서 시간대별로 세포 주기의 세포 주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서브 G1에 속해 있는 것들이 지금 자, 뭐 16시간대까지 일단 요 펜벤다졸만 보겠습니다. 펜벤다졸만. 자, 펜벤다졸만 봤을 때 16시간까지는 뭐 동일하죠. 갑자기 뛰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20 가까이 되죠. 지금 10 밑에 있다가 10% 정도 미만이었다가 갑자기 20%로 뛰죠. 24시간대. 그 다음에 32시간대 거의 30% 세포들이 서브 지원에 돌입했다는 얘기죠. 32시간대. 그리고 40시간이 되니까 거의 40%의 세포들이 서브 지원상에 돌입했다. 48시간은 별 차이가 없죠. 자, 16시간 때는 10% 미만이었죠. 10% 미만이었다가, 자, 서브 지원상이 어디냐면은, 자, 서브 지원, 여기가 G1이니까는, 서브 지원이고, 막 이쪽, 이 아래는 거죠. 이쪽 밑에 마이토시스 요 단계라는 거죠. 이쪽이라는 얘기죠. 요 그룹에 속했다. 요 주기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4시간 되니까 20%, 32시간 되니까는 30%.
서브 지원에 돌입했다.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자, 그렇다면 G2하고 M 페이스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펜벤다졸을 볼까요? 펜벤다졸에 보니까 16시간, 24시간, 이때가 뭐 3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 한 28%? 27%, 28%가 되죠. 펜벤다졸 같은 경우. 자, G2 MPS가 어딥니까? 지금 G2 말단,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 초입. 요 단계에 있는 거죠. 요 단계. 요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요 단계. G2 말단, MPS 초입. 요 사이클린 B가 가장 피크였던 요 주기에 보니까 24시간 됐을 때가 한 27%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장 큰 거는 칼처신이죠. 칼처신이 32시간이 되니까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세포들이 G2M 페이스에 들어섰다. 그 이후에 줄죠. 그 이후에 줄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뭐냐면은 8N%. 8N%가 뭐냐면은 그 염색체의 그 배수성이죠. 배수성 8N. 왜 아까 그 칼초신이 왜 배수체 시험용 수박 만들 때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배수체가 생성이 되죠. 염색체가 배수체가 되는 거죠. 자, 펜벤다졸 처리 후 32시간 때 보니까 4% 정도가 8N 상태였다. 염색체가 8N 상태였다. 그리고 0시간은 당연히 2N 상태겠죠. 2%, 8N 상태가, 그래도 2%가 있네요.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칼체신, 씨 없는 수박 만드는 칼체신이, 최대 8%까지가 8N 상태였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펜벤다졸하고 컨트롤러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8N 상태가 적죠. 이 컨트롤보다는 펜벤다졸을 처리했을 때 오히려 8N 상태가 약간 적습니다. 4% 정도. 4% 정도. 여기는 한 5%가 조금 안 되는데, 이건 뭐 별 차이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이죠. 요거는 이제 32시간대만 따로 이제 그 서브 지원 상태에 돌입한 세포들 퍼센트를 나타낸 건데요. 자, 32시간이 되니까 펜벤다졸 처리한 그룹에서 거의 28% 정도가 거의 30% 정도가 서브 지원 상태에 있다. 서브 지원 상태에 있다는 거죠. 서브 지원 상태. 30% 정도가. 그에 비해서 컨트롤은 지금 5% 이하죠. 5% 이하. 5% 이하만이
서브 지원 상태에 들었다는 거죠. 요 그래프를 봐서도 펜벤다졸이 확실히 유사 분열기로 바로 보낸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칼처신은 늦죠. 아까 앞에 그림에서도 나온 것처럼 칼처신은 반응은 적습니다. 반응이 느립니다. 반응이 느리고 반응이 느림, 반응 속도가 느리죠. 그거에 비해서 바로 32시간에 30% 정도의 세포들이 서브 지원 상태로 갔다. 서브 지원 상태. 여기, 이 밑에. 이쪽이 되겠죠, 이쪽. 이쪽에 돌입했다. 이쪽에 돌입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C가 뭐냐면은, 자, C 한번 설명을 볼까요? H460 종양세포죠. 이 세포를, 1마이크로몰로 1마이크로몰의 펜벤다졸로 24시간 동안 처리하고, 자, 유상차 현미경. 자, 1번, 2번. 그 다음에 형광현미경. 3번, 4번. 이건 형광현미경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유상차 현미경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뭐, 5번, 6번. 5번, 6번은, TDT 염색한 거네요. TDT 염색. 그래서, 아포틱 뉴클레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포톱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세포를 봤다는 얘기죠. 보니까 지금 24시간대입니다. 펜벤다졸 처리한 지 24시간대 본 겁니다. 자, 요 화살표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알파토시스를 겪고 있는 죽어가는 이제 세포들을 나타낸 거죠. 자, 옆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는 뭐 부피가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죠. 자, 그런 거고 지금 형광현미경에서도 이쪽은 멀쩡한데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고 이쪽도 쪼그라들고.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TDT 염색을 했더니 자, 이렇게 색깔이 나왔죠.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나왔죠. 이것이 에이팝토틱 뉴클레이다라는 거죠. 에이팝토틱 뉴클레이 봤다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죠. 지금 요 시간대가 24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피크, 사이클린 B1이 피크인 때가 아까 그림에서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사이클린 B1이, 최고인 지점이 마이토시스 초입이죠. 초입에. 이때 이미 죽어가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미 이렇게 죽어가는 세포들이 에이팝토시스를 겪고 있는 세포들이 이때 이미 생기고 있다는 거죠. 요 시간대에 피크일 때